안녕하세요. 저는 한약 전문 약국인 명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 허성원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10월 말 정도인데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덥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한약국에도 감기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한방감기약에 대한 이야기와 또 감기 예방, 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바람을 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찬바람을 쐬게 되면 내 몸이 오싹한 느낌이 들면서 이 몸의 껍데기 부분, 체표에 있는 피부가 수축하면서 땅구멍이 오므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가 수축하고 땅구멍이 오므라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항온 동물이죠. 항상 이제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중에도 내 몸은 용광로처럼 엄청난 열을 계속 생산하고 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이 피부가 계속해서 수축, 이완, 그리고 땅구멍에서 땀이 나가면서 이 열을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몸의 이 체표 피부와 땅구멍이 일종의 공조장치나 냉각장치라고 보셔도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 공기가 닿으면서 내 몸의 체표 부분이 오므라든 상태, 땅구멍이 오므라들고 피부가 수축된 상태가 되면 이 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갇힌 상태가 되죠. 거기다가 이 감기 상황이 되면 몸은 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도 열 생산을 늘려요. 그리고 면역작용을 위해서도 열 생산을 늘립니다. 그러면 뺏기는 열은 줄이려고 그러고 만드는 열은 많아지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피부가 수축했듯이 우리 근육들도 수축하면서 긴장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몸살이 왔을 때 근육이 쑤시거나 근육통이 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코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코 안에는 비갑계 조직이나 아주 작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찬바람이 들어오면 이런 조직들의 역할이 내 몸에 이 찬바람이 직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데워주는 역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 공기가 내가 느끼는 불편 이상의 인계치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이 코 안에 비각계가 부어오르고 혈관들이 충혈되면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게 되는 거죠. 살펴보신 것처럼 이런 발열이나 근육통, 몸살, 코막힘, 콧물은 내가 당장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이긴 하지만 내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 내 면역력을 올리고 또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분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약으로 감기를 치료할 때는 이 몸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 몸이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잘 되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 체표 부분으로 다시 따뜻한 혈액들을 보내서 피부가 수축, 오므라들어 있는 상태를 정상화시켜주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피부의 공조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개지탕이라고 하는 한방 처방이 있어요. 이 처방은 개지나 생강이라고 하는 따뜻한 약재들이 몸을 데워주면서 동시에 피부 쪽으로 이 따뜻한 혈액들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한방감기약은 체표로 피부 혈액을 많이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감기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전쟁 물자를 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즉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지탕 같은 처방에도 대조나 감초 같은 약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체표 피부로 혈액을 보내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감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제공해주는 게 이런 개지탕을 위시한 한방감기약들의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유명한 한약 처방 중에 갈근탕, 쌍화탕 이런 것들 다 들어보셨죠?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계지탕을 원리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처방들입니다. 쌍화탕과 갈근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한약은 내 몸이 감기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아군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반면에 양방 해열 진통제는 어떨까요? 내 몸이 이렇게 내 몸의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무색하게 해열 진통제는 내 몸을 싸늘하기 쉽게 만들죠. 물론 이제 당장 열이 내려가고 통증이 멎기 때문에 굉장히 즉효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몸의 자연스러운 원리와는 조금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항생제는 또 어떨까요? 항생제는 병원균만 잡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 비타민, 효소 합성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와 공생하고 있는 이 장내 세균들에게도 융단 폭격을 날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건강한 분들이나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해열 진통제, 항생제를 당장 조금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당장의 증상 해소를 위해 먹었던 해열 진통제, 항생제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몸의 면역력을 계속해서 깎아먹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열심히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면역력이 자라나야 될 터전에 계속해서 이 항생제로 폭격을 가하게 되면 튼튼한 면역력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해열 진통제나 항생제를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일단 감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하시고 감기가 생기셨을 경우에도 조금 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원리에 맞게 치료를 하는 이런 한방감기약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을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 특히 목이 중요합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기가 정말 잘 오시는 분들, 코감기, 목감기, 조금만 찬바람 불면 잘 오시는 분들은 면 마스크 같은 것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댁에서 조금 감기 예방용으로 드실 만한 것들론 생강차가 대표적입니다. 생강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처방에도 들어가는 그런 약이었는데 우리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약간의 이 체표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강을 잘 믹서기 같은 게 있으시면 잘 갈아서 끓는 물에 넣어서 충분히 끓이신 다음에 드셔도 좋으시고 그냥 먹으면 조금 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청 같은 걸 조금 첨가를 해서 드셔도 좋으십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방감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감기 예방과 치료에 꼭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종종 건강에 유익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